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독서와 발표에서 소단원 2 발표하기에 있는 학생의 발표문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84쪽입니다. 자, 오늘 영상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필기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자, 오늘 수업까지 듣고 여러분들의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84쪽을 펴시고,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본문을 정리해 볼까요? 자, 민순의 모듬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요. 발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어요.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은 어땠습니까? 약 16만여 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반출되어 있음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반출 유형은 불법적인 반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반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문화재 환수가 있다고 했고요. 문화재 현지 활용이 있다고 했어요. 자, 문화재 환수란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기증을 받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받는,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빌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문화재를 환수할 수 없다면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존과 복원 처리를 해서 연계 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이 글의 갈래는 발표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발표했느냐? 제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죠. 자, 그럼 주제는 뭐였을까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자, 이 발표문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자, 이 발표문은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도표 등 다양한 보조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 발표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이 발표문의 짜임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3단계로 짜여져 있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또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입 부분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발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개 부분에서는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설명했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방안도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문화재 환수, 그 다음에 환수할 수 없다면 문화재 현지 활용,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문의 발표하기 전략과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발표문은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언어적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84쪽에 보면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소리에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준언어적 표현이죠. 자,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 이것도 84쪽에 나오는데요.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 큰 목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84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말소리는 아니에요.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청중을 바라보면서 청중이 화면을 보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그 몸짓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것도 84쪽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자, 이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발표하기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발표하기 전략, 언어적 표현에서도 있었고 준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적절하게 또 비언어적인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요. 또 청중이 발표하는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발표하기 전략과 그것의 효과 중요합니다. 자, 발표에 사용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 아직도 좀 혼동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에, 음성 언어에 첨가되는 음성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크기랄지, 힘주어서 말하는 그 힘 있는 목소리랄지, 힘찬 목소리 이런 것들은 언어에 첨가되는 소리로 첨가되는 요소들이죠. 그것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음성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되지 않은 언어 외적인 요소다. 몸동작, 표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검지를 들어 올리며 몸짓이죠. 고개 숙여 인사하며 몸짓이죠.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이죠.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발표에서 활용한 발표 자료와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환수한 문화재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의 효과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이해를 도와줘요. 또 개별 문화재에 대한 소개가 발표 내용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핵심이고 이런 개별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용한 게 뭐냐면 도표, 막대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이 도표의 효과는 우리가 환수한 문화재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자, 발표에 사용된 자료와 그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발표에는 사진이 4개가 활용되어 있어요.
자, 이건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하나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도표, 아까 막대 그래프 한 개 사용했죠? 자, 이런 사진과 지도, 도표를 적절히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요. 그리고 특히 도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시해 줌으로써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런 보조 자료들은 발표 내용을 보조하고 보완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거 꼭 메모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료를 직접 만들면 좋은데 직접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유의할 점이 있죠? 그렇죠.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그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어요. 잘못된 자료 또는 너무 오래된 자료랄지 그런 자료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최신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지 내가 발표하는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발표자가 반 친구들 앞에서 높임말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 앞에서 왜 높임말을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는 친구들 앞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을 갖추고 상대를 높여서 말하는 게 그게 예의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 문화재가 유독 특히 일본으로 많이 반출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에 참 많이 반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래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반출됐어요. 일본이 많이 훔쳐가기도 했고요. 또 사간 경우도 있겠죠. 도굴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픈 역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빨리 환수 조치해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재가 미국으로 많이 반출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건 궁금하죠. 자, 그 이유는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돕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미국으로 많이 반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거든요. 미소 군정기,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임시적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있어요. 1945년에서 1948년인데요. 그때 많이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유의할 점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청중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자를 너무 작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프리젠테이션 만들 때 특히 유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글자를 굵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어요. 또 색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강조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나 그림 도표는 선명해야 돼요.
눈에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흐릿한 자료랄지 아주 작은 자료랄지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히기.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이 발표에서 마지막 부분에 발표자의 당부가 나와요. 자, 발표자는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자, 먼저 발표자는 한 가지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어요.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청중에게 당부를 했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민순의 모듬의 발표문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